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내적으로 불확실성 변수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빠른 순환매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불확실성 장세 속에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졌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 주제 바로 불확실성 장세, 믿을건 실적, 조선주 눈높이 상향 중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로 예상됐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 속에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또한 금과 구리 가격 등이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쌓이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장세 속 반도체 그리고 조선, 화장품 등 실적 개선 예상 업종에 주목하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원픽 불확실성 장세 믿을건 실적분 조선주 눈높이 상향 전에 조선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등 대부분의 조선주들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 양봉을 그려내면서 8,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1.6% 상승하면서 27,25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기자재 업종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분기 실적 반등이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로 바로 조선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논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만으로도 한동안 긍정적인 실적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2000년대 이 초반에 신흥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좀 발전하게 되면서 국제 교역량 자체가 늘어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수요가 좀 크게 늘면서 초과 수요로 인한 이 호황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 글로벌 저성장 국면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게 됐고 주가도 함께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2022년부터 코로나 종식과 함께 노후 선박 교체라고 하는 것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선박 환경 규제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강화되면서 기술적 우위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 친환경 선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2022년부터 이런 논리들이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작동할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호황 사이클이 지난 지 아까 전에 2022년이라고 했으니까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조성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고점으로부터 이 8포인트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더불어 이미 기술적 우위가 필요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을 대량으로 수주한 상황입니다. 이 조선사 대부분 약 3년치의 일감을 미리 보유한 상황이고요. 앞서 말한 교체 수요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이 전 세계 건조 능력은 호황 대비해서 6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선박 친환경 규제라고 할 수 있는 CII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하는 것도 5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수요가 함께 몰리는 상황에서 조선사는 순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노무라증권이 레이버 쇼티지라고 해서 이 노동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한번 짚어낸 적이 있었는데 이 공정 지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형 조선사들이 미리 부족한 노동 인력들을 계속해서 보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주 인력까지 감안하면은 문제는 일정 부분 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신규 인력들이 개선되는 숙련도라고 하는 것이 좀 개선되는 시점만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노후 선박 교추 수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업체 대부분이 약 3년 동안의 일감을 확보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좀 노동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강점 또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도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조선업 수출액이 2년 3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요 업체들의 수주 현황은 어떨까요? 네.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조선해양은 62조 원 정도로 재작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잔고 연수는 2.97년 정도가 되면서 3년에 좀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28조 원 정도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잔고 연수라고 한다면 2.93년으로 3년이나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오션이라고 한다면 26조 원 정도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조금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잔고 연수는 여전히 2.76조 원, 76년 정도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3년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조선 빅 3사를 기준으로 116조 원 정도의 잔고 수주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잔고 수주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이클에 맞춰서 수주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주를 하더라도 이 양질의 신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탱커선이라든지 LNG 가스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좀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막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영향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유가와 상황에 맞춰서 LNG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LNG 이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따라서 요거와 관련된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오션만 하더라도 이 카타르 2차 프로젝트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4척에 대한 수주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인도될 예정으로 선당 2조 3천만 달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질의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 자체가 조금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군 함정의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도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빅 3사 기준으로 116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선박의 양질의 신규 수주가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도 계속해서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와 함께 또 최근 유가 상승, 신조선가 상승 등 업황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은 실적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유가 상승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LNG의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유럽을 포함한 여러 곳에 이 가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스 관이라기보다는 이 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와 함께 우리 고유가 시대도 같이 결부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에게 보다 큰 기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마냥 맡길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전체 선박 수주 점유율 자체만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LNG 선박 부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거의 독과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성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이 신조성가라고 하는 것이 전 고점 대비해서 8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조성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건조된 선박의 가격을 말하게 됩니다. 클락슨 신조성가 지수를 기준으로 작년 12월 평균은 178.86을 기록했고요.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자면은 연중 건조량 이상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신조선 가격을 앞으로도 낮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사이클 상승과 함께 계속 늘기 때문에 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P, Q 그리고 C 측면에서 모두 조선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상승으로 LNG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사실상 LNG 선박 부분에서는 한국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P, Q 그리고 C 코스트 부분에서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조선업체 가운데 1분기에 가장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 어디일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수주 모멘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유망한 업체 어디로 보실까요? 최근에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뭐 80척을 넘는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수주 잔고량의 증가율도 20%를 넘을 정도로 유일하게 증가를 하게 됐잖아요. 그럴 정도로 앞으로의 수주 잔고 자체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이 미 군함 MRO라고 해서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수주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한화오션 이 두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 이 두 가지가 실적 개선이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또 최근 조선업종의 미중 갈등 속의 반사의 기대감이라는 이런 호재도 있었고요. 미국 볼티모어 선박 사고와 관련한 그런 악재 함께 날라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업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미중 갈등 속 반사이익의 측면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MRO, 즉 미군 유지보수 측면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RO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 한화오션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미국의 역사적인 이유, 1920년대 이 존스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건조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국 군함과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을 미국 내 조선소가 독점해서 유지보수하고 생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뒤처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건조 능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앞선 이제 생산 능력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그 군사 관련된 이제 연구소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만과의 갈등이 이뤄지게 되듯이 이 바다에서의 전쟁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 많이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서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한국과 일본 쪽에다가 이런 생산 능력에 있어서 조금 받아가는 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은 노후한 원격 원잠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2032년까지 신규 원잠 17척을 조금 새로 건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통해서 이 세종대왕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 자체를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이 따라가면 항상 따라가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도 이 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군함 건조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둘러봤거든요. 이미 둘러봤다라는 내용 자체가 뉴스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좀 좋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볼티모어 선박 사고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조선주 하락 원인으로 좀 작용했지만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박명은 달리였고요. 이 현대중공업에서 10년 전에 만들어진 선박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조된 지 오래된 선박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유지 보수하고 있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선주인 그레이트 오션 그리고 배를 전세낸 해운사 머스크 그리고 배 관리를 맡은 시너지 마린그룹 쪽에서 보험사랑 좀 분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갈등으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까지 수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반사 이익을 좀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볼티모어 선박 사고에 대한 영향은 좀 미비한 것으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볼게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힘스, KSP, 하이로코리아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약진을 했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 탄력이 좀 둔화된 점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1분기 조선주들의 실적 턴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본격 반등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조선업도 가면은 조선 기자재도 같이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 조선업 자체의 사이클은 빅3가 주로 받아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2022년부터 좀 바라봤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행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카본을 좀 중심적으로 바라봐 왔었거든요. 근데 한국카본의 경우에는 이 중간에 한번 2023년 정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때문에 생산 능력을 상당 부분 잃어간 시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클에 따라서 한국카본이 수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은 이런 작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선업의 주가를 좀 따라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기자재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물론 기자재도 좋아지겠지만은 기자재를 따라가기보다는 조선 빅3를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선주 중에 강석군 PB의 최선호주가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여러 종목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비용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전반적으로 선조 건방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북미 지역의 전반적인 수주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FLNG라고 하는 수주 자체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핵심 제품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마음 편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안경 원픽, 조선주를 주제로 강석군 PB의 원픽, 삼성중공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우호적인 업황 환경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종목별 수주 동향과 성장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참가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메일 주소를 보시면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 메일로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아무 때나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참견 오늘의 주인공은 50대 여성분이시고요. 김옥님이 되겠습니다. 자, 김옥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투자 자산 8천만 원으로 비중은 주식 80%, 그리고 현금 20%입니다. 총 8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셨고요. HDC가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옥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옥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8개 종목인데 현재 모두 손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인 HDC의 손실률이 30%를 넘어가는 상황으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는 김옥님의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분의 점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60점, 그리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50점을 주셨습니다. 60점을 주신 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안타까운 점,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뭐 대부분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들이신 것 같고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샀던 그 종목과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종목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는데요. 일단 물론 사실 처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만 그래도 최악의 케이스는 처음 왔는데 막 테마주 추종하는 것들, 일단 그런 건 최소한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점수를 좀 드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다. 이게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점들도 일단은 그래도 점수를 좀 드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리빌딩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저는 용기를 잃지 마시라라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후한 점수 60점으로 드렸습니다.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아쉽지만 테마주 위주의 종목들은 또 아니었고 현금 비중도 잘 유지하고 계신 점 그나마 조금 좋게 봐주셨습니다. 장시영 차장께서는 50점으로 좀 낮은 점수 주셨는데요. 50점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 들어볼까요? 이게
저는 사실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 얘기는 하지만 분명 맞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 얘기는 하지만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한 50점 정도를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최초 이제 주식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 아쉬웠죠. 뭐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인데 그런 어떤 캐 매수했던 종목들이라도 면면을 좀 살펴보면 나쁜 종목들은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릴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3년 기다리셨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3579로 좀 좋아집니다. 3년 기다리시면 4, 5년 정도에 좀 좋아지시고 또 6년 차에 한 번 또 고통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시간을 번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인내하시면 빛을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50점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다시금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할 때 종목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한 가지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미리 언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또는 나는 내 포트의 개선의 어떤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원금 회복이 목적이면 원금 오시면 가차없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면 어느 수익 구간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에서 어떻게 팔아보겠다라는 기준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림이 되셔야지 지금부터는 비자발적 투자가 아니신 정말로 장기 투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최초에 주식에 너무 쉽게 접근한 경향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는 보유 종목의 매도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권 앵커가 김홍님과 통화를 하면서 김홍님이 너무 답답해하셔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다고 하셨는데요. 김홍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네. 김홍님하고는 좀 얘기를 나누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주식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김홍님도 3년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포트폴리오 어떤 그 운영 원칙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냥 주변에서 좋다 이러면 아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놔두면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팔고 놔뒀더니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됐고 지금 있는 종목들도 모두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손실률을 줄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나마 들고 있던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는 수익으로 돌아서서 혹시나 다시 떨어질까 봐 빠르게 팔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김홍님의 사연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답답해하는 마음이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전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김성준 이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홍님에게 지금이라도 이제 포트 운영하는 기준을 볼 때 좀 어떤 점들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현금을 만든 게 삼성전자를 팔아서 만든 현금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감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좀 많이 답답함을 저도 역시 느끼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조바심은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뭐 지수는 나름 뭐 괜찮았죠. 근데 내 종목은 이렇게 좀 손실이 좀 이렇게 길게 되다 보니까 일단 또 조바심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또 다른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염려 삼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뭐 종목을 가끔 뭐 얘기를 해달라라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경우는 한 몇 년 만에 전화 와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참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게 그때그때 좀 업데이트를 좀 꾸준히 좀 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은 추천을 했던 지인한테 계속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좀 물어보시든 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연 듣다 보니까 물타기도 또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역시 잘 가는 삼성전자는 팔았고 또 계속해서 좋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다라는 이러한 행태도 다소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손절매도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처럼 수익 실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절매하는 거 뭐 일단 뭐 딱 몇 퍼센트를 나름 그냥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벗어나면은 기계적으로 좀 일정 부분 뭐 전부 다 파는 거 가슴 아프면은 최소한 절반이라도 좀 팔아보는 그러한 습관들도 한번 좀 길러 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그래도 포트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익으로 하는 매도보다는 손실 매도도 잘해야 한다, 이런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옥님께 포트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도 여쭤봤는데요. 보내주신 궁금증 속 시원하게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가장 비중이 높은 HDC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DH 오토웨어는 주식 분할로 오늘부터 거래 정지인데 주식 분할이 호재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MS 오토텍의 전망과 주식과 채권이나 주식보다 채권이나 ETF 투자가 안전할까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물타기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하실 HDC 이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년 전 고점이 15,600원인데요. 김옥님이 매수하신 후 잠깐 올랐다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고 좀 기다려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을까요? 나는 최근 추세 자체는 이 종목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 종목으로 좀 지주사들이 엮이면서 다시 좀 상승 추세를 바닥에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역시도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실적 현산이 부실공사 여파를 딛고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을 줄여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수대 폐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여당이 다수의 어떤 이 석을 차지함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시장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어느 여당이 선거에 승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좀 실현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을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D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좀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정책의 방향성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선거 후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비중 축소를 결정해보자,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DH 오토웨어 주식 분할로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주식 분할이 좋은 소식인지, 거래 정지 후에는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거래 정지를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까요, 이사님? 일단 뭐 이 회사가 이제 카오디오 내비게이션 만드는 전장 부품 회사죠. 대성일텍에서 사명이 바뀐 회사인데, 뭐 일반적으로 사실 이 주식 분할은 뭐 회사 가치에는 뭐 전혀 영향을 없는 건 사실인데요. 이 회사가 2,000원대 주가인데 하루 거래량이 뭐 2만 주 내외, 상당히 거래가 적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 활성화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최근 거래 정지 직전에 한 거의 저점 대비 한 30%가량 상승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되면 대략 한 500원 전후에서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요. 뭐 초반에 이러한 거래 활성화 기대감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업 가치에 큰 변화는 없는 부분들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크게 좋지도 못한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슬로우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을 활용해서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 시 좀 매도하는,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김옥님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MS 오토텍, 좋은 자동차 이제 기업이라고 지인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건가요? 팔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포트를 보면은 이 손실률도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MS 오토텍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인이랑 좀 연락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장시영 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실 MS 오토텍이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이기는 한데, 그 테슬라 납품은 이 회사의 자회사인 명신산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이
이 또 명신산업의 어떤 자회사, 종속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MS토텍은 현대차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특수한 기술은 핫스태핑 기술은 차량 경량화의 핵심인 기술로 글로벌 회사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회사인 명신산업의 실적이 이 회사의 실적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보시게 되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과 걔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핫스태핑 관련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다면 명신산업을 사지 이 종목을 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의 주인공 김홍님께서 3년 동안 너무나 마음고생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채권이나 ETF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좀 샀으면 좋겠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채권이나 ETF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채권은 뭐 당연히 뭐 주식보다 더 안정적일 테고 최근에 물론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거다라는 염려 때문에 일부 좀 금리가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는 뭐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금리 인하된다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은 물론 채권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분명히 좀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국내보다는 미국 채권, 미국 국채 정도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각 증권사마다 대부분 뭐 신용등급 A등급 이상 뭐 1년짜리에서 뭐 6개월, 3개월짜리 단기 채권들도 많이 좀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활용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TF도 뭐 채권형 ETF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ETF도 채권형도 뭐 상당히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또 밸류업 ETF가 최근에 이제 출시한 것들도 있는데 앞서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 간에 그래도 밸류업은 계속해서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쪽의 ETF도 좋을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고배당주 ETF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주주 환원 가치가 좀 그래도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좀 괜찮은 그런 또 ETF의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타기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손실을 좀 덜어보려고 보유한 종목들에 계속 물타기를 했는데 이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맞을까요?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물타기는 어떨 때 해야 할지 이게 가장 저는 궁금하던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차장님? 제가 방송하는 거를 좀 유식 있게 보신 분들은 제가 물타기를 싫어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빠질 때 물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목들이 다 빠지고 나서 추세를 다시 만들고 시장에서 주목을 다시 받으면서 거래가 터질 때 불타기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계속해서 물타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찍어져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나는 것보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를 만들 때 불타기를 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섣부른 물타기보다는 종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이를테면 HDC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8,8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손실폭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HDC 이 종목으로 뭔가 내 포트에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차적으로 종목을 조금 바꾸려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씩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가 돌아설 때 오히려 불타기를 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의미에서 HDC의 전고점이었던 8,800원을 강하게 이제 돌파할 때 추격 매수 유효하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홍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이사의 참견입니다. 네, 환승 종목이 여러 가지 눈에 띄는데요. 일단 현대차와 CS윈드, HPSP 가져오셨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HDC는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전방이 이제 건설이고 또 일부 화학
쪽도 있어요. 이렇게 썩 업황이 좋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10% 정도로 좀 줄이되 일단 앞서 우리 차장님 말씀처럼 뭐 역시 기술적인 그런 고점, 전고점 돌파 여부도 한번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홀딩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이제 전선 업체까지 전이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뭐 매수가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만 목표로 하시면서 단기 보유 전략이고 반등 시는 일단 현금화하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신세계랑 CJ E&M도 일단 홀딩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그 손실률 정도를 전부 다 넘어선다라는 관점보다도 손실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법인 내에서 제한적인 그런 반등 시에는 역시 마찬가지 좀 현금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MS오토텍, 쿠크홈시스 그리고 DH오토웨어는 거래 재개 시 매도 이렇게 전략인데요. 일단 그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에는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사실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종목별로 상당히 최근에 변동성이 좀 극심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좀 주가도 선제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대만 지진 때문에 주로 납품하는 데가 TSMC인데 역시 TSMC 여파로 더 하락을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HPSP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용하게 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결국에는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고 업황이 부진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수주를 쌓아놨기 때문에 저는 뭐 하반기에 상당히 조금 좋은 그런 대안주로서 CS 윈드가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당장에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3만 원 미만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되 일단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채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가장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현금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자사주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관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세 종목 정도를 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금 주식 비중은 현재 80% 계속해서 유지하시지만 제가 앞서서 반등 시 매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소한 주식 비중을 70% 미만으로 좀 줄이는 전략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시영 사장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볼까요? 저는 HTC는 뭐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홀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도 역시 홀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거래가 터지고 단기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전 추가 매수도 신세계 비중 축소하고 추가 매수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지난 3년 동안의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거래량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이제 뚫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라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조정 시에 사실은 신세계를 5% 정도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대한전선을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CJ E&M은 지금 현재 기업이 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통제라든지 CEO가 바뀌고 난 이후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한번 큰 꿈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은 전량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S오토텍은 또 종목 교체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전기차 관련주를 하실 거면 테슬라 많이 빠져 있으니까 테슬라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사님처럼 현대차를 매수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크홈시스는 렌탈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면서 지난 한 4, 5년 동안 매년 1,000억씩 현금이 쌓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수준인데 현금이 저렇게 쌓이는 회사는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홈시스도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쿠크홈시스도 홀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DH 오토웨어는 거래 정지 후 매도하고 VT로 좀 종목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에서 좀 실적이 나오고 좋은 종목이 방산, 화장품, 반도체 그리고 전압기, 그러니까 변압기 관련된 전기 전선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 쪽의 VT입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온기 실적도 또 내년 실적까지도 엄청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VT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포트 최종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장시영의 참견입니다. 주식은 기다립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김성준 이사 참견 들어갑니다. 비자발적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께서 남겨주신 주식은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홍님께 전략 팁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이사님하고 극명하게 반대인 것 같네요. 비자발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그러게요. 주식은 기다립니다. 극명하게 좀 갈리는데 저는 이제 앞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은 성공하신 것 같아요. 종목들이 몇몇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 투자를 하셨더라도 이제부터는 기다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기다림으로 바꾸시려면 최초에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목적과 그다음에 목표 가격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언제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제는 비자발적 투자가 아닌 정말 기다림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꾸준히 조금 연구를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그리고 매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은 비자발적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홍님께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사실 이렇게 3년 이상 이렇게 물려 있으면 주식 꼴도 보기 싫거든요. 일단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김홍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선택을 하셨고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선택을 고민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선택부터는 좀 더 한번 성공의 맛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일단 좀 더 재미도 있어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기 힘드시면 뭐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같이 좀 의논하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에 일단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아까 채권도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뒤로 좀 물으시면서 한번 성공의 맛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일단 좀 좋은 그런 또 성과 또한 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김홍님 두 분의 포트의 참견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홍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종목과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목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승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이화산업이고요. 뒤를 이어서 우진 INS도 9.6%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진 INS는 100주가량의 거래량이 또 TW홀딩스가 2,000주가량 올라오고 있는데 5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이 밖에 성신양의 우선주가 8%, 윌비스가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파인DS가 9%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유비코스트 홀딩스, 또 파커스까지 다 9%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5주 미만의 거래량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볼 만한 점은 정규장에서 1% 상승했던 유진기업이 10만 주 넘는 거래량 터지면서 6%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종목은 아주스틸이네요. 4%가량 밀리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하이트론이 2%, 대한금속 우선주가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과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가온전선이 정규장에서 강했던 가온전선이 시간 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강보합했던 대원전선이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Y랩이네요. 3%대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시간외에서 2만 주 가까운 거래량과 함께 밀리는 모습이고요. Y랩은 웹툰 제작사입니다. 이 밖에 CU 메디칼이 2%, 현대바이오가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미리 보는 주도주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는 롯데관광개발이고요. 장시영 차장은 L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 내일장 원어원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정말 최근에 외국 관광객들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원픽으로 꼽은 매력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최근에 6호 귀환 소식과 함께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카지노는 조금 더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긴 한데요. 롯데관광개발 매출은 카지노가 대략 한 45%, 호텔이 30여 %, 그리고 이제 여행산업 대부분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그 카지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좀 갱신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최근 3개월 연속 좀 좋아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 내에 중국 관광객이 대략 한 85%가 중국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4월 27일부터 이제 골든위크에 진입이 되는데요. 일본이 그동안에 이 임금 동결 지속적으로 되다가 작년, 올해 연속 지금 임금 상승을 좀 맞으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선호하는 나라를 우리나라로 좀 꼽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비행편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배편으로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예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 기사에 따르면은 제주도 내 호텔 예약이 15배나 급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호텔과 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실적뿐만 아니라 단기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작용하리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올해 이제 1분기도 이제 흑자 전환, 한 50억 내외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는 상황이고 연간으로는 한 이제 1,0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대가 되면서 그동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자본 잠식이라도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딛고 올해는 이익 개선의 원년으로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롯데관광개발 이번 주 들어서 기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또 10,000원이 좀 깨졌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현재는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일단 보시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월 말 또 5월 초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제가 한번 접근 가능하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는 한 12,0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돌파 시에는 14,000원대까지 충분히 진입 가능하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9,400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내일장 원어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전선주가 정말 뜨겁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 포인트일까요?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의 이 상승은 LS의 주가 상승으로 바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LS를 좀 봐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S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다시 위로 꾸준히 방향을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설정을 좀 해볼까요? 구리 가격이 사실은 지금 LME 선물 기준으로 통당 9,400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인데 구리 가격 상승이 공급 요인이 큽니다.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나마나 페루 등의 어떤 대규모 광산들이 폐쇄가 됐고요. 중국 재련소도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PMI가 반등을 하고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함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선 수요가 많아지고 구리값이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은데 현물 가격은 톤당 한 9,200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 가격의 괴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상승은 바로 LS의 수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들 LS 전선이라든지 LS M&M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구리 가격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자회사들의 실적 상승과 이어지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지주사인 LS의 주가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는 사실은 기업 밸류앱 프로그램의 수혜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사주를 대략 한 12만 주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보유 자사주 비율이 16%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 아직 뭐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사주 자체를 전부 다요. 그래서 소각할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자사주를 가지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LS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내일장 101 김성준 이사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장시영 차장은 LS를 만나봤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증권권 증시가 모두 빨간불로 기분 좋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특히 사계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3,0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선전이 0.5%,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중을 마친 옐런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녹색에너지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품목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 테마 등 반사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닥스 지수는 0.4% 하락 출발했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 역시도 오늘은 파란불로 출발했네요. 8,092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의 참견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